당신 자신을 위한 책에 관한 모든 이야기. Check Yourself. 안녕하세요. 저는 공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첸입니다. 왜 웃으시죠? 어색해. 제가 오늘 인트로를 시작해봤습니다. 그러게요. 네, 어떠신가요? 내 거 뺏긴 것 같아가지고. 네, 너무 잘했나요? 너무 잘해요. 좋네요. 네. 한번 방금 근데 딱 느낀 건데. 네. 우리 책 yourself잖아요. 네. 이거 발음 어떻게 하세요? Check Yourself. 이어서 하면은. Check Yourself. 방금 check yourself라고 하셨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게 뭐가 틀렸다 맞다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주변에서 저희 채널 얘기를 하면은 네. 발음이 다 다르더라고. 아, 다 다른 게 뭐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제 의도대로라면 원래 check yourself라고 읽잖아요. 네. 근데 누구는 check yourself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게 check yourself 하시는 분들도 있고 check yourself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발음이 다 달라가지고 네. 들을 때마다 참 재밌었어요 저는. 그렇겠다. 그래서 공 선생님이 갑자기 check yourself 하길래 네. 얘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저희 예전에 썼던 인트로가 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처음 인트로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check yourself 이렇게 하지 않았나? check yourself 이렇게 했잖아. 아, 진짜요? 다시 들어봐요. check yourself. 저는 그때 check yourself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아 진짜? 네. 역시 자기들 것만 들은 거죠? 형은 형 것만 듣고 전 저 것만 듣고. 그렇죠. 근데 네. 내 채널의 그 네이밍의 의도는 그거였잖아요. 체크랑 네. 책이랑 이렇게 맞아요. 동음이로 써가지고 네. yourself 붙인 거였는데 재밌네요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그 채널의 네이밍도 직접 하시고 브랜드 디자인도 직접 하시고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지금 구독자 200명이 넘었습니다. 벌써요? 네. 모르는 척, 놀란 척하고 막. 어떠신가요? 네. 무슨 수상소감 같은데 갑자기 처음엔요. 저희 100명이었을 때 되게 이벤트도 하고 엄청 감사했잖아요. 맞아요. 200명이 됐으니까 200명도 또 한번 기념해보죠. 어때요? 기념이요? 네. 일단은 100명 될 때까지 걸린 시간 반절밖에 안 걸렸다는 사실이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200명에는 큰 의미를 안 두려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네. 뭐 지금도 그렇고 있고 뭐 네. 이벤트 같은 걸 만약에 하면 100명,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서 좀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래요? 네, 근데 앞으로 좀 이런 식으로 좀 계속 기록이 단축되다 보면은 뭐 다음 300명은 이제 2달 만에 되고 뭐 이런 식이라면은 저희 금방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막 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누르세요. 네, 누르고 보세요 좀. 200 몇 번째 구독자 아주 귀합니다. 그래, 나중에는 몇십만 번째 하면은 좀 흔하잖아요. 그쵸. 네. 200번째 구독자야 이러면은 좀 뿌듯할 수 있죠. 맞아요. 네. 야 우리 얘네 학교 시절 때부터 봤는데 나이한테 책도 받았어 이거 봐. 이런 거 인증 같은 거 나중에 뭐 5년 10년 뒤에 진짜 엄청 값어치 있게 네. 그렇게 될 수도 그렇죠. 있다니까요. NFT로 여러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하면 그 사장된 개념 사용하지 맙시다. 굳이.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네, 저희 1000명, 2000명 될 때까지 네,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네. 네, 열심히 하는 오늘의 책은 타이탄의 도구들 2부입니다. 그렇죠. 네. 2부예요. 네. 1부에서 너무나도 좋은 얘기들 많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네. 가가지고 네. 많이 기다렸었는데 저도 기다렸었는데 2부엔 또 어떤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맞아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1부에서는 어떤 얘기했냐면요. 네. 이제 타이탄들과 정확히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장첸 올림포스였지 나는. 그렇죠. 타이탄과 대항하는 그렇죠. 네, 신들로서 네. 글쓰기 그만두시고 네. 영상 그만두시고 네. 더 재밌는 걸 찾았다고 막. 그딴 거 안 해도 된다 이러고. 이 사람들도 재밌어서 했겠냐고. 맞아요. 힘들겠죠. 고통스러울 거예요. 네. 그래서 대체 뭔 내용이었길래 저 자식은 반대로 살고 있나 하시는 분들께서는 1부 보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구독 누르고 보세요 좀. 네.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들이 어떤 책이냐 하면 이제 타이탄이라고 하는 거인을 어떤 거를 거인에 비유했냐면 이제 세계 유명한 사람들 혹은 그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타이탄이라고 칭하고 그들이 하루하루 삶을 대하는 방법과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기에 필요했던 것들을 도구라 칭하면서 그렇죠. 타이탄들의 도구
것들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습관들이나 맞아요. 이런 마인드셋 같은 경우를 그런 것들을 하나의 도구로 지칭하면서 타이탄의 도구라고 표현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을 우리가 쫓기 위해서는 뭐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가 또 있습니다. 뭐죠? 뭔지 아세요? 모르죠. 비누입니다. 그 중에서도 네. 천연 비누. 네. 건강한 자연의 재료들로만 만든 천연 비누가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겠죠. 일부에서 소개했습니다마는 뭐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 이런 내용들도 책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소개는 안 할 건데 그 안에 분명히 수천연 비누 얘기 나옵니다. 여기 이 책에. 안 나와요. 사서 보세요. 네.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서 보시고요. 네. 네이버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수천연 비누 여러분들의 건강을 언제나 책임지고요. 인공 화합물 이런 거 전혀 쓰지 않습니다. 천연 재료로만 아주 건강한 비누 만들어서 향도 훨씬 좋고 오래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성공적인 삶, 성취감 가득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은 수천연 비누를 사는 것, 그것들을 루틴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이버에 있는 수천연 비누였습니다. 네, 떠나지 마시고요. 네. 최근에 그 유튜브 채널 재밌게 보는 것 중에 지무비였나? 네. 영화 소개하는 분인데 네. 이제 광고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광고를 배속해서 사람들이 광고에서 이탈률이 늘어나니까 되게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도 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건 또 광고를 되게 잘 녹여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광고 끝났으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네. 5만 8,000% 네. 남아 계시죠. 타이탄의 도구들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이어서 할 얘기는요. 네. 지난번에 다른 사람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이라 함은 보통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슈퍼히어로적인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들은 결점투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갖는 의미 중에서는요. 이제 어떤 타이탄은 이제 항상 자신이 무언가를 할 때 경쟁하는 마인드로 가지 않고 승리를 하고 싶다는 마인드로 들어갔대요. 아하. 이 말이 굉장히 커요. 그러게요. 무슨 말이냐면 네.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나는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항상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커다란 기회는 이런 나를 이기는 작은 승리들 속에 들어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오호.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남들과의 경쟁에서 졌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이기면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고개를 들어서 나를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라. 퇴장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누군가가 나를 기어이 본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 웃으시죠? 아니 네, 뭔가 달리기 딱 끝났는데 네, 올림픽에서 한 10명이 뛰었어요. 네, 내가 한 5등 했어. 네, 다 이제 끝나고 시상식 하러 가는데 혼자 계속 거기 서 있어. 네. 사람들이 이제 보게 야, 쟤 뭐해? 쟤 왜 안 나가? 약간 이런 광경이 떠올라가지고 너무 바보 같은 네. 상황이 생각나가지고 웃음이 나왔는데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아니죠. 네. 근데 뭐 이 TV에서 네. 연예인들이나 가수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자, 이 시장은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종종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계속 말하지만 단순히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버티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스스로를 승리하는 작은 성취들을 겪다 보면 언젠가 누군가는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존버라는 말이 요즘 정말 쉽게 쓰이지만 맞아요. 버틴다는 전제 조건이 계속 뭔가를 해 나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 이러고 누워서 있는 건 버티는 게 아니지. 그렇죠. 네. 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래요. 존버를 해라. 뭐 이런 말이고 네. 뭐 혹은 또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이제 남들과 경쟁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내 팬을 만들으라는 얘기를 해요. 팬. 네. 그래서 여기서는 딱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데 네. 1000명입니다. 1000명? 네. 딱 이거 1000명의 팬만 확보하라고 해요. 힘든데. 네. 성공은 복잡할 필요가 없대요. 그냥 일단 1000명의 사람을 지극히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독자 1000명, 팔로워 1000명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1000명. 어떻게 보면 나의 극성 팬들을 1000명만 만들면 정말
성공과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라면은 내가 정말 만족시켜드리는 고객님의 수인 걸 수도 있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고객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1000명이라는 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또 계산식을 막 말하거든요.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한 명에게 얼마를 받으면 1000명이면 뭐 10만 불이고 10만 불이면 혼자가 먹고 살기 충분한 금액이고 뭐 이 1000명이 또 누군가를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명이면 된다. 근데 만약에 그 한 명 한 명이 낼 수 있는 단가가 높다면 뭐 500명도 괜찮다. 뭐 이런 말도 해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네, 내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이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야, 진짜 1000명이 네. 별거 아닌 거. 왜냐하면 요즘 뭐 구독자 10만 명, 100만 명 이런 거 이런 게 질비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100만 유튜버가 수두룩한데. 맞아요. 사람들이 그런 숫자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1000명 하면은 뭐 1000명 학고 딸이 아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상 오프라인에서의 1000명은 진짜 값어치가 엄청나게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연설을 하러 올라갔는데 앞에 1000명이 있다. 어지간한 구의원, 시의원까지는 충분히 당선될 만한 밸류 아닙니까? 1000명이면? 뭐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충성 당원이 1000명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파생하는 그런 표의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계산도 언젠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 선거구에서는 그 정도 숫자라고 알고 있는데 야, 진짜 대단하네. 그리고 뭐 이것과는 좀 핀트가 벗어난 얘기기도 한데요. 네. 그 되게 소형 아이돌들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진짜 영세 들어보지도 아이돌. 못한 아이돌. 네. 그런 분들이 돈을 진짜 많이 번대요. 네. 대형 아이돌들은 뭔가 팬들이 많지만 대중적인 팬들인데 소형 아이돌들은 되게 극성 팬들이나 후원을 크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소형 아이돌들이 저희는 뭐 누구야? 이러지만 되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도 1000명의 팬이 이제 이렇게 크게 후원을. 그렇죠, 그렇죠. 네. 게임도 그래요. 그래요? 네, 게임도 몇 명 잘 잡으면은 진짜 핵과금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몇 명 잡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벌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의 팬을 확보하라 이런 걸 참 네. 뼈저리게 지키고 있는 시장들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드네요. 저희에게도 댓글을 달아주는 1000분의 구독자가 생기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네. 댓글 1000개 정말 힘들다. 네. 댓글 1000개 행복하게 댓글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 다실 거예요? 네, 그럼요. 1000개에다가? 네, 다 달 거예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최근에 댓글 단 거 중에 네네네. 이제 책을 읽는데 너무 도움이 됐다. 이런 네.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 보셨죠? 네,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도움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1000명? 10,000명은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1000개 댓글 1000개 1000개면 달 수 있죠. 하나도 안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저는 원래 댓글을 안 달려고 했거든요.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공 선생이 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뭐 좀 건방진 생각이지만 나중에 진짜 댓글 막 10,000개, 20,000개 달리면은 일일이 못 다니까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해놔야지. 네. 처음엔 달아주다가 얘네들 나중에 커지니까 안 다네 이렇게 맞아요. 될 바에는 조심 잃었네. 네. 네. 그냥 처음부터 안 달려고 했는데 어느 날 공 선생이 막 달길래 맞아요. 아유 모르겠다고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막 적고 하고 있는데 요즘 공 선생님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네. 저 소통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오십시오. 맞아요. 저는 이상한 소리 자주 하기 때문에 네. 제 댓글은 좀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돼지 불고기 이런 얘기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승리하는 거고 1000명의 팬을 확보하고 나 스스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네.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데 네. 안테안불로라는 개념이 나와요. 안테안불로. 처음 들어보시죠? 네.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이게, 생소한 단어다. 네,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네. 옛날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부유한 계층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층들이 예술가들을 후원해줘야 한다는 전통이 있었대요. 보통 예술가들은 뭐 상인들이나 뭐 귀족이 아니니까 그죠. 좀 가난하잖아요. 네. 대신 그 예술가들은 후원을 받는 대신 이제 뭐 다양한 과업들을 수행해 온 거죠. 뭐 그들을 위해 예술을 만든다거나 그들의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그들의 뭐 축제에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이런 과업을 수행해 줘야 하는데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업 중에 하나가
안테암블로라는 게 있었대요. 아, 그 중에 하나가 안테암블로라는 맞아요. 게 있었다. 네. 근데 그 안테암블로가 무슨 뜻이냐면 네. 길라잡이라는 뜻이래요. 네. 내가 너희들을 후원해 줄 테니 네. 예술가들은 우리들의 길라잡이가 되어 주어라. 오. 이런 말인 거죠. 아. 네. 예술가들이 단순히 그냥 예술을 소비해 버리는 게 아니라 네네네. 하나의 길라잡이로서 역할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테암블로를 우리도 실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하.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게요. 음. 일단 난 누가 나 좀 후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먼저. 그러면 안테암블로가 될 수 있을 것 할 같아요. 거예요 진짜로. 저는 근데- 약간 2인자 네. 기질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뭔가 좀 하드 파워 밑에서 음. 나의 소프트 파워를 발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금전적으로 후원해 줄 테니까 네. 뭐 이런 일을 해라 하면 난 음.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거든. 음. 네, 아무튼 네. 그게 사실 뭐가 먼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안테암블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네. 내가 후원받았을 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안테암블로가 되어야 한다. 이 안테암블로의 행실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단순히 무작정 복종해라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 밑에서 아첨하고 복종하라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는다라는 거죠. 이게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신입사원으로 딱 들어갔어. 아, 내가 연봉 1억 주면 이렇게 더 열심히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뭐 연봉이 조금 낮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안테암블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재밌는 얘기 3가지를 하는데요. 이 3가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유능하거나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맞아요. 두 번째, 당신은 태도를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네. 어허. 세 번째,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실들 혹은 책이나 학교에서 배운 것들은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잘못된 것이다. 그렇군요. 네. 기분이 좋지가 않네. 그죠? 좋지 않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네. 뭐라도 되는 것 같이. 자기가 그쵸. 이거 하나 했다고 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처럼 맞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타이탄들이 말하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안테암블로의 자세를 가져야지 뭐 이제 뭐 시작한 햇병아리들이 뭐 돈만 밝히고 내가 이런 거 해야 돼? 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아, 이거 그럼 어느 정도는 네. 야, 니들 그렇게 잘 나가고 그런 거 아니야. 잘 나가고 유능한 건 우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반영은 돼 있는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모두가 안테암블로가 되어야 한다는 건 네. 자신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고 자신들도 그랬다는 거죠. 혹은 지금도 그랬다라는 말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자는 말이죠. 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태도인 거예요. 태도. 항상 타인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성공 못하는 경우는 못 봤대요. 아하. 네, 이런 식으로 항상 타인을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진다면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신의 지휘 능력은 나중에 언제든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뭔가 지휘 능력을 뽐내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 서순을 뒤틀어 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아무것도 아닌 때부터 뭐라도 된 것 마냥 나는 뛰어나다 생각하면서 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네. 그렇죠. 요즘 사회 더 많아졌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입사를 시작한 친구들이나 네. 혹은 뭐 친구들이나 동기들은 이제 입사한 지 좀 됐으니까 네. 그들에게 이제 요즘 취업 시장의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들을 들어보면 뭐 오래된 역사잖아요, 사실. 야, 나 때는 아니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SNS에서도 야, 뭐 요즘엔 평균 올려치기도 심하니까 뭐 200달이, 300달이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뭐 얼마나 잘한다고 다들.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남들을 깎아내리지도 말고 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는 의미들을 정리해서 네. 1장까지 소개를 드려봤고요. 이야. 음. 네, 책이 알차네요. 굉장히. 네, 이제 2장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호. 이제 어떻게 보면 성공과 뭐 실패 혹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과는 벗어나서 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네, 제가- 알랭드 보통. 그것과 지난 시간에 시타르타에서도 말했듯 네.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불안, 그걸 어떻게 마주해야 좋은가? 어떻게 바라봐야 삶을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요. 네. 두려움과 용기, 이것들은 늘 함께 다닌다고 해요. 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영웅과 겁쟁이는 똑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영웅은 자신의 두려움을 상대 선수에게 던져버린다. 반면에 겁쟁이는 이를 피해 도망친다. 두 사람이 느끼는 건 모두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승패를 결정한다. 이거 너무 멋진 말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도 물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써먹을지 고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이 네. 우리는 경기장에 선 투사다 이렇게 표현한 타이탄이 있었어요. 경기장에 투사로 살면 확실하게 보장받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흠씬 두들겨 맞을 것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항상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그럼에도 정신없이 두들겨 맞을 걸 알면서도 뛰어드는 것, 그 용기가 우리가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똑같은 걸 느끼고 네, 그 다음 한 발을 더 나아가느냐 아니냐 요 차이로 영웅과 겁쟁이가 나눠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 똑같은 걸 느끼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두려움을 아예 못 느끼는 거는 그거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무통증이라고 하나요? 이거? 네. 아예 감각이 없는 거? 그래서 어디 뭐 피가 나도 어디가 찔려도 내가 몰라서 자꾸 골마 터지고 그래서 오히려 병 들어가지고 더 일찍 죽는 병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고 들었거든요. 네. 두려움이 아예 없다는 거는.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되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거를 용기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네. 대목이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무언가를 시작하는데 두려움이 있었지만 네.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두려움을 맞이해야겠어 하고 무언가 나아가는 사람들한테는 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해라. 우리는 항상 그런데요. 내가 용감하든 혹은 용감하지 않든 네. 우리는 대부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고민하는 내내 이건 불확실해 혹은 실패할 거야 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행을 선택한다고 해요. 실패 대신 불행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공하려면 네. 높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막상 리스크를 감수하겠다 하고 용기 있게 딱 들어가면은 리스크는 별로 없다고 해요. 맞아요. 네. 정작 리스크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은 인생을 바꿀 만한 잠재력, 즉 다양한 가능성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리스크가 높으면 뭐 리턴도 크겠지만 뭐 그만큼 성공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성공한 사람들은 도전해 보니까 내가 걱정한 만큼의 큰 리스크는 없고 거기서 오히려 나는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 가능성과 기회가 시야가 얼만큼 넓어졌느냐 거기서 저는 크게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저도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네. 뭘 하지 않는 쪽을 많이 선택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별거 없다는 걸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뭔가 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뭐 성과도 별로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진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네. 책을 써보는 거였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개인 에세이를 발매했잖아요. 네네네. 되게 처음에는 아씨 어떻게 하지? 음. 책을 어떻게 만들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원래는 책을 만들 기회가 있었음에도 미루고 미뤘는데 제 친한 친구가 이제 책을 발매하는 과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막 옆에서 이렇게 과외식으로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뭐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봐요 저렇게 해봐요 뭐 이거 해봐요 뭐 이렇게 알려줬는데 네. 해보니까 진짜 별게 없더라고요. 오. 이 책을 내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들은 뭔가 되게 대단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진짜 그 알랭드 보통 씨도 나와요. 이 타이탄으로서. 아. 네. 그분도 얘기하는 게 네. 자기도 뭐 별 특별한 건 없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글을 쓰는 거. 그게 다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네네. 진짜 생각보다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는 거를 좀 배워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욕심이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변명의 여지를 또 만드는 게 아닐까. 책을 뭐 내고 싶다라는 목표 뒤에 네. 뭔가 많이 안 팔리면 어떡하지? 맞아요. 만약에 내가 이 내용을 진짜 난 이렇게 농밀하게 완전 잘 써서 담고 싶은데 이런 욕심이 가득하다면은 또 책장 진도가 안 나갈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한번 해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 것들을 하면서 이 뒤에 것들도 해보는 게 더 좋은 자세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용기를 갖고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려면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사람. 남들은 다 잘 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남들도 잘 모른다. 모른다는 것이 핵심이다. 꼭 알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타이탄이 해줍니다. 네. 뭔가 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 한번 읽는 게 진짜 삶의 큰 지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딱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책을 읽으면 그래 모두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믿고 해보자 하고 당장 책을 내려놓고 내일부터 뭔가를 또 시도해서 뭐 자기가 원했던 것 이상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너무 이렇게 괜찮아. 약간 네.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없어. 세상이 나쁜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야, 이거 누군가에게는 진짜 엄청 딱 필요한 그 순간에 필요한 얘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진짜 많네요. 맞아요. 제가 또 그런 SNS에 네. 책 관련되거나 혹은 자기계발 관련된 분들을 좀 팔로우하고 지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꼭 이 책을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럴 것 같죠. 뭔가 맞아요.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책이 굉장히 뭔가 실천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마인드셋에도 도움 주고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뭔가 보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어떤 분은 이걸 진짜 빽빽하게 필기도 하고 진짜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마음을 온전히 다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이 책을 고른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잘 그렇게 따라오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네. 저는 뭐 그렇게 읽었습니다, 책을. 네. 그리고 이제 거의 책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또 멈춰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뭔가 두려움에 맞서 싸우고 용기를 내서 갈 거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뭐 근데 뭐 실패해도 괜찮아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냥 멈춰 있는 사람들. 네. 한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기에 그들은 어떻게든 법칙의 예외를 찾으려고 노력한대요. 과거에도 괜찮았으니까 지금도 괜찮고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합리화한다고 해요. 이 방식으로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에서 벗어난대요. 하지만 결국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훗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알게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좀 쓴소리예요. 네. 멈춰 있어도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너가 괜찮아. 멈춰 있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띵링띵띵 괜찮아.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 네. 저는 과거와 현재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자주 마주하곤 해요. 네. 그런 분들은 항상 뭔가 미래에 대해서 뭐 약간 확고한 생각이 있어요. 로직이 있어요. 네. 나는 이래서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내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뒤에서 또 얘기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언제 고통을 느끼냐면 뭔가 개선이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맞아요. 근데 필요는 하지만 변화는 늘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스럽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고치고 바꾸기보다는 문제가 없었던 과거의 시간대로 그냥 옮겨간다고. 과거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을 합리화한 사람들은 네. 그래 옛날엔 다 별일 없었어. 옛날에 나 개쩔었어. 이러면서 그냥 과거에 계속 사는 것들. 네. 그만. 공감되죠. 그만 때려. 저도 많이 공감돼요. 저도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왜 자주 마주했던 그 형님 계시잖아요. 그 형님이 정확히 과거에 사시죠. 그러다 보니까 네. 너무 공감했던 이제 맥락이었어요. 맞아요. 맥락이었고. 우리 둘도 참 그런 사람이라고 했지만 가끔 그 형님하고 술 먹으면은 야 우리는 낫다. 약간 진짜 우린 양반이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 딱 만나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네. 지금이 2000년대 초반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지? 지금 2024년인데 뭔가 노래도 그쪽에 멈춰. 맞아. 매번 이 이야기의 흐름도 비슷하고 맞아요. 뭔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게 뭐 사실 왜 그러냐 했을 때 네. 우리는 항상 자신을 합리화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을 고치고 바꾸기보다는 과거가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냥 거기에 사는 거죠. 과거에도 문제 많았는데. 근데 그죠? 과거가 항상 미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우리도. 맞아요. 그래서 사실 변하는 건 고통스러우니까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하는 거죠. 잘 또 변해 왔는데도 그 고통도 막 지우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자꾸 경험으로 남지 않고 그냥 미화된 기억이나 뽕으로만 남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요즘은 나는 현재를 너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이렇게 계속 살다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하는 나를 보면 가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정작 원하는 건 그런 삶이 아니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맞아요. 더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뭐 즐거운 일이 많으려면은 나의 생활과 마음의 여유도 더 필요할 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여기 이렇게 머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 싸우는 시간을 요즘 가끔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을 이렇게 네. 이 책한테 두드려 맞으니까 이게 또 좀 내일부터 다시 뭔가를 네. 좀 해보자라는 용기가 또 생기네요. 그래요? 네. 일기 쓰시나요? 예? 일기 쓰시나요? 그 내일 써야지. 아침에 쓸까요? 내일 아침에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뭐 썼는지 안 썼는지 서로 뭐 검사하고 그런 건 하지 맙시다. 네. 우리. 예.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 일기 솔직하게 못 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우리 댓글에다가 일기 하나씩 써주세요. 커뮤니티 쓰셔도 되고.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검사하겠습니다. 장채님이 이런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네. 하면 체계를 세울 수 있는지 뭐 이런 네. 얘기 했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거 지금? 네. 네. 를 얘기해 줄게요. 오, 진짜요? 뭐죠? 어떤 타이탄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천천히 나를 뒤돌아보니까 나 미루는 습관이 있더래요. 네. 그래서 미루는 습관이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미루지 않는데요. 그죠? 그러네. 네. 내가 만약에 오늘 운동하기로 했어. 미룹니다. 네. 근데 친구들 만나 술 먹기로 했어. 가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럴 때 절대 안 미루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이제 이분은 마이클인데 이제 이분이 나 자신과의 약속이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다가 결국에 흐지부지 되는 걸 깨닫고 이제 밤부터 이제 쪽지를 침대 옆에다 두고 자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야 공 선생 너 내일 아침에 헬스장에서 네. 공 선생과 약속이 있어. 까먹지 마. 이렇게 쪽지를 올려놓고 자거나
아니면 핸드폰 알람을 띄우는 거예요. 띠링띠링 오늘 7시 운동 가기 약속. 이렇게. 나와 하는 약속은 항상 미루잖아요. 그렇네요. 네, 근데 이게 타자화시켜서 네. 야, 너 오늘 누구랑 약속 있어. 그 누구가 나인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미루는 걸 좀 줄여 나갔다고 해요. 이야, 어우, 재밌죠? 진짜 웃기다. 네. 우리 막 잘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 항상 하면 끝에 항상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그래 내일부터 해보자. 우리 내일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고 뭐 어떻게 하고 하는데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놓고 우린 뭐 안 해요, 잘.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딱 편지 쓰고 자는 거죠. 아침 7시에 아침 일기 쓰기로 했잖아. 써 좀 뭐 이렇게. 네. 이 쪽지가 진짜 신박해, 방법이. 그죠. 왜냐면은 스케줄러나 핸드폰 어플에 달력에 표시하고 이런 거는 별로 내가 신경 안 쓸 것 같아. 맞아요. 알람도 그냥 뭐 알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거면 아침에 알람 울리면 바로 일어났겠지. 근데 이 쪽지 놓고 자는 게 진짜 신기하다. 웃기죠. 네. 근데 참 웃겨요. 저도 그렇지만 네네네. 나 스스로의 규칙들은 진짜 계속 미룹니다. 그렇죠, 맞아요. 남들이랑 한 거는 진짜 한 10분씩 일찍 가 있어요. 근데 나와의 약속은 대체로 미루거나 하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다. 뭐 이런 재미있는 방법도 소개해 주니까 이 책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2장이었고요. 네. 3장에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네. 이 장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방법을 그림으로도 막 그려주고 알려줘요. 뭐야?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을 해봐라 하길래 이게 뭐지? 하길래 막 찾아봤는데 네. 넘겨보니까 뒤에 막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뭐 햄스트링 유연성하고 막 이런 진짜 실질적인 건강한 사람들의 그런 운동 방법 이런 걸 말해줘요. 아니면 뭐 이제 뭐 따뜻한 물로 뭐 샤워하기라던가 혹은 찬물 샤워의 효과라던가 진짜 이 건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 것들은 뺐어요. 왜냐하면 이건 정보성이라 보니까 제가 뭐 설명해 드릴 게 없고 이 부분은 그냥 직접 읽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동작은요?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제가 막 이걸 보여드리면서 장채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채님은 햄스트링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이런 게 좀 웃기잖아요. 중요하죠, 햄스트링. 네, 엉덩이 중요하죠. 근데 뭐 그런 거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서 3장은 제외했습니다. 그럼 직접 읽어보시는 편이 훨씬 재밌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따라해보시면은 정말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지간한 헬스 유튜브보다 훨씬 더욱더 검증된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얼마나 또 비싼 트레이너들이 달라붙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쉬운 것들도 많아요. 찬물 샤워 혹시 해보셨나요?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진짜요? 네,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합니다. 저는. 근데 찬물 샤워가 굉장히 좋대요. 여기서도 말을 해주는데 그냥 진짜 찬물로 냅다 계속 샤워하는 게 아니라 뭐 샤워 끝나고 나서의 30초. 마무리를 약간 이렇게 하듯이. 마무리를 따뜻한 거에서 차갑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정 안 되면 찬물 세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좋은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는데 저도 한때 그래서 찬물 샤워를 시도했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 제 친구가 찬물 샤워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막 얘기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찬물 샤워도 찬물 샤워인데 찬물 샤워를 하면서 이제 무섭잖아요. 이렇게 탁탁 되면 차가워 하다가 근데 이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대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 그게 너무 싫거든. 네.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뭔가 그 친구는 감정이 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외시켰고요.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글이에요. 이 책을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선물 드리고 이제 저희 오늘의 영상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장채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발전이 없을 때 나타나는 좌절감은 탁월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좌절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까요. 우리가 실패하는 건 좌절감 때문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이죠. 좌절감과 싸우는 동안 조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 달성에 실패합니다.
명심하세요. 드라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심플하지만 단단한 루틴과 습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정해진 일정 같은 건 잊어버리세요. 시간은 필요한 만큼 걸릴 겁니다. 매 단계를 거칠 때마다 궤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작은 결심들을 하고 또 하는 것보다 단 하나의 큰 결단을 유지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은 말이군요. 결국 타이탄의 도구가 네. 거창하진 않지만 그 심플하고 단단한 루틴과 습관을 계속해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혹은 지금 좌절감에 빠졌다는 건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좌절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지 못한 사람은 좌절감도 느끼지 못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는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냥 조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뭐 고민하고 계시거나 성공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천천히 여러분들의 루틴을 수행하다 보면 꼭 어느 정도 목표에 이를 거라고 이 책은 아마 그렇게 다짐할 수 있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저희 타이탄의 도구들 2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는 장채님께서 재밌는 책을 들고 오실 거죠? 네, 그럴게요. 네. 네.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우리도 공 선생이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네, 해주세요. 네. 네. 끝인데요.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